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홍 선생입니다. 허리가 아팠다가 조금 좋아졌는데 평소에 했던 운동을 다시 해도 될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허리가 불편한데 어떤 운동을 하면 좋고 어떤 운동은 안 좋은지 궁금하셨나요? 이번 영상에서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대 정형외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하단을 누르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골프 많이 치시죠? 골프는 허리를 계속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운동인데 디스크는 회전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기거나 디스크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골프 치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 힘들 정도로 겨우겨우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통증도 거의 없어지고 증상도 많이 좋아지면 다음 주에 골프 라운딩 있는데 가도 되나요? 이제 골프 쳐도 되나요? 하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겨우 허리 통증이 조금 좋아졌는데 충분히 조심해야 할 시기에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이전과 같은 강도의 운동을 바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허리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인데요.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운동을 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허리 통증이 치료를 통해 좋아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진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 나았다고 생각했던 허리가 이전과 같은 운동이나 행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디스크에도 압력과 손상을 주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니까 덜 사용하기 위해서 보상적으로 엉덩이나 무릎, 발목 같은 다른 부위의 근육과 관절을 오히려 더 사용해서 다른 부위에도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 허리가 아팠던 분들이라면 꼭 운동 중에 생기는 통증의 변화를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절대적으로 안 좋은 운동이 있느냐? 그건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허리에 안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윗몸 일으키기인데요. 디스크에 문제가 없고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에게 윗몸 일으키기가 과연 무조건 허리에 안 좋은 운동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하고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복근을 키우고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겠죠. 즉, 사람마다 허리에 좋은 운동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기 때문에 허리에 손상이 있을 때 좋지 않은 운동들을 넓은 범위에서 생각해 보자면, 먼저 허리 디스크가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에서 손상을 받기 쉽기 때문에 요가나 필라테스의 구부리는 동작, 아니면 골프같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종류의 운동은 좋지 않고요. 축구나 농구, 배드민턴, 야구같이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물체에 대한 반사신경을 필요로 하는 운동도 허리에 좋지 않은데요. 이런 운동들은 공을 순간적으로 받거나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도 굉장히 많고요. 이로 인해서 허리 주변 근육이나 인대에 순간적으로 큰 힘이 가해지면서 허리 통증을 더욱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들이 대부분 허리를 비트는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당연히 디스크에 손상을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허리가 아프면 이런 운동들을 영영 하면 안 되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다들 이런 내가 좋아하는 운동들을 하기 위해서 치료도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허리에 부담이 갈 수도 있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단계별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먼저 누워서 허리를 펴는 요추전만을 유지하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조금 증상이 좋아지면 허리 펴고 걷기를 해서 허리 주변 근육들을 조금씩 활성화시키고요. 통증이 조금 더 좋아지면 플랭크나 스쿼트 같은 코어 강화 근육 운동을 덧붙여서 점차 허리 주변의 근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약한 강도부터 서서히 강도를 올리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별 과정에서 허리가 다시 아프다? 그러면 이전 단계로 다시 내려가서 하나씩 시작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운동을 다시 다칠 걱정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 아픈 허리가 조금 나아졌다고 이 중간 과정들을 건너뛰고 원래대로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시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허리가 아픈데 하고 싶은 운동이 있다. 그러면 단계별로 차근차근 허리 근육을 키워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운동 방법들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일부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추어서 운동을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허리에 좋은 운동 콕 집어서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허리 통증이 심하면 사실 활동적인 운동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활동이 어려운 상태의 분들은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칭과 걷기 정도를 우선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지만, 만일 허리 통증이 조금 좋아져서 허리 주변 근육을 본격적으로 키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수영입니다. 특히 수영 중에서도 허리를 비교적 덜 구부리는 자유형과 배영을 추천드리는데요. 수영을 하게 되면 허리에 도움이 되는 코어 근육, 허리 주변 기립근, 대둔근을 포함한 엉덩이 근육 등 전신의 다양한 근육들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간혹 수영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수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물에 들어가서 걷기 운동만 하셔도 부력 때문에 허리에 부담은 안 가고 물에 저항을 이기면서 걸어야 해서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에서 걷는 운동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어떤 운동이 안 좋은지에 대해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운동 강도를 높이시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운동들을 아프지 않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